네, 출란교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은 이제 시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출란교실에서는 시비 얘기를 꼭 반드시 하고 지나갑니다. 올해도 시비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시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네요. 또 라인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서도 이제 시비는 아주 이제 그 랭킹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좋은 비료들을 막 사놓고 언제 줄까? 우리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또는 이제 자식들을 키우더라도 뭐 이렇게 뭐 먹여주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에란인들도 이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뭐 이렇게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몸에 좋다는 걸 다 구비해 놨는데 이거 언제 주나 해가지고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 이제 그 에라인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출란교실을 이제 그 이전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새겨 듣죠. 새겨 듣는데 또 이 영상만 딱 보시는 분들은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앞부분도 이렇게 좀 돌아가셔서 좀 서치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12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봄철이 되면은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비료를 가급적 절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비료를 주지 말라라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료를 너무 많이 주거나 자주 줘서 오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비료를 좀 자제하시라 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출란이 건강하고 세력이 왕성하다면은 시비를 하는 것이 출란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에란이들이 이 분을 심을 때 이 안에다가 마간프 K도 넣고요. 마간프 K도 넣고 또 요 위에다가 뭐 그 고형비료 같은 거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비가 지금 평소에 굳이 비료를 안 줘도 기본적인 비료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수돗물에도 약간의 미량 요소가 있고 또 식물 스스로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비를 할 때는 가급적 절제하면서 주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출란교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 시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민감하죠. 그래서 시비를 안 줄 수는 없고 준다 그러면은 아주 10개 만약에 2000분의 1로 줘라. 2000분의 1로 줘라. 그러면 한 4000분의 1. 그 이하로 떨어뜨려서 아주 묽게 타서 횟수를 늘려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 횟수를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10개 주면은 식물이 그만큼 영양소나 비료를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봄철이 되면은 이제 그 식물에 필요한 다량 원소라고 그러죠. NPK를 먼저 투여하는 것보다는 각종 미량 요소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량 요소를 충분히 주고 나서 근데 이 미량 요소가 아주 식물에게는 극소량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그 10개 타서 뭐 가급적 횟수도 줄여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 미량 요소 중에는 뭐 질소나 인산, 칼륨 뭐 이런 거를 제외한 염소, 망간, 아연, 몰리브덴, 구리, 붕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한 13가지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너무 이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뭐 성분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농사 지시는 분들이 겁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주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그 잎끝이 마른다거나 그 황반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결핍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미량 요소를 좀 적게 해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비료를 투입하게 되죠. 그래서 꼭 그럴 일은 아니다.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식물이 스스로가 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식물이 스스로가 잘 자라긴 하지만 우리가 약간의 도와주는 측면에서 비료를 주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시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미량 요소가 조금만 필요하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량 요소가 13가지가 됐던 그 이상이 됐던 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가요? 하여튼 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식물이 작용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식물이 필요한 많은 그 골고루의 영양소를 다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조금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PK처럼 좀 자주 필요한 이런 요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미량 요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조금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량 요소라는 그 미량 때문에 덜 중요하다. 이거는 다량 원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봄철에는 미량 요소 위주로 NPK를 완전히 제외하고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미량 요소만 들어가 있는 비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흔히 영양제니 활력제니 이런 이름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나 명칭이 그렇다는 것이지 다 비료입니다. 그래서 NPK가 없는 미량 요소 위주로 봄에는 시비를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식물이 NPK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NPK를 투여하시면은 식물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동안 이제 올 겨울까지 영양소를 흡수해서 식물이 자라는 어떤 그 체력을 회복하는데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이 미량 요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량 요소를 투여할 때 아주 적게 타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적게 탔는데 중요한 것은 뿌리에서 섭취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요. 미량 요소 중에서는. 그러니까 잎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미량 요소들도 존재한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망간이나 아연이나 굴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단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비료를 줄 때 관주를 해서 이 뿌리에 주는 것이 원칙인데 잎에 닿지 않게 뿌리에만 이렇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고형 비료를 올릴 때는 뭐 잎에 닿지 않고 뿌리에만 주지만은 액비를 타서 물을 관주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를 줄 때는 이 샤워기로 그냥 잎에서부터 뿌리가 다 젖도록 분이 다 젖도록 이렇게 대부분이 주지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연면 시비하고 관주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연면 시비를 통해서 하니까 요건 연면 시비를 하세요. 어떤 거는 요거는 관주를 하세요.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그걸 또 외워야 되고 어떤 걸 연면 시비를 하지 어떤 걸 관주를 하지 이게 뭐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외우는 거 상당히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잎으로 통해서 먹던 뿌리를 통해서 먹던 잎에서부터 그냥 그 벌브 뿌리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투여하면은 한 방에 끝나는데 그걸 뭐 굳이 나눠서 그러니까 정보를 주기 위한 정보 자꾸 그렇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뭔가 메모해야 되고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 어떤 영양소가 됐든 뿌리에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그냥 흠뻑 주시면은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된다. 단 연하게 주시라. 연하게 주시고 너무 자주 주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출란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정량의 2배, 4배, 5배씩 10개 준다면은 물 줄 때마다 저도 상관은 없겠죠.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이 그 용량을 자꾸 이렇게 과다하게 주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뿌리가 오히려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비료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연하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그조차도 연하게 주시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님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 시비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할 때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흠뻑 주시되 아주 연하게 주시고, 적정량보다 더 연하게 주시고, 그 횟수도 간격을 띄엄띄엄 주셔도 출란이 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우리가 떠먹여주는 영양소, 즉 식물의 밥만 가지고 식물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는 맹물에, 수돗물에도 이 미량 요소가 있고, 또 분 속에 투여했던 각종 그 요소에도 또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그 공기 중이나 이런 데서도 광합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그 비료를 줘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편하게 도와주는 정도, 이런 정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봄에 시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NPK 요소보다는 미량 요소에 좀 치중을 좀 하시고, 차츰차츰 NPK도 가끔씩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그 유기질 비료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또는 유튜브에 이런 비료가 좋습니다, 저런 비료가 좋습니다 하고 막 그 광고들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이제 그 현혹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 웬만한 에란인들 집에 이렇게 가보면요, 식물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자꾸 이 비료를 좋은 걸 사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비료, 솔직히 뭐 출란을 얼마나 많이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란다에서 조금 키우시는 분들은요, 웬만한 비료 하나 사놓으면은 뭐 5년, 6년, 10년까지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학 비료나 뭐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10년 된 비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료 자꾸 사는데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웬만한 복합 비료에는 식물이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비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료 그것만 주셔도 충분하다. 간혹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아끼는 식물이야, 그래서 좀 더 잘 자라게 하고 싶어, 또 속성으로 재배하고 싶어, 더 튼튼하게 하고 싶어 했을 때 보약의 개념으로 이것저것 몇 개를 좀 구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식물이 그거야말로 좋은 게 없죠. 이제 봄철이 되니까 시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NPK부터 시작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미량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병이라고 알고 있는 잎끝이 탄다거나 아니면 이거 좀 뿌리가 그 갈변 현상이 와서 쉽게 무너진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병. 그래서 그런 현상이 딱 보이면은 농약부터 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식물을 가만히 보면요, 그 병에서 오는 요인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많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미량 요소가 부족해서 오는 영양 결핍 현상으로 그런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설사 병이 왔다 하더라도 미량 요소가 부족해서 병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낮아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NPK보다는 미량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식물이 조금만 필요한 이런 미량 요소들을 위주로 식물을 좀 관리해 나가시면은 많이 그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병에 안 걸리게, 병의 내성을 많이 갖게 충분한 영양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데 그 살균제를 쳐서 병을 예방하는 것은 후순이다, 하치다. 출란을 배양하는 데서는 하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출란교실에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지난번에 그 산에서 그 난초 재배하시는 분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만 한 가지만 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란이 그 산에서 이렇게 산채를 하시면은 이거 국가 보호 식물인데 이거 산에서 채취하는 거 위법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란이 사실은 변이종이 그 귀한 것이지 출란은 발에 밟힐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멸종 위기 식물인가?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이종 식물인가? 이게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보추나 같은 경우는 그 흔히 이제 민출란이죠. 민출란 같은 이제 보추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보추나는 굳이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할 만큼 개체가 이렇게 뭐 위기종에 있는, 멸종 위기종에 있는 식물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하고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산림청에 가서도 검색을 해봤고 국립자원식물센터에 가서도 검색을 했는데 국가보호종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 한 가지 자료가 떴더라고요. 그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보추나 이렇게 검색을 한 것인데, 멸종위기 야생식물 해제종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호관리 이력에 보면은 그것이 언제 해제가 되냐면 1998년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식물 및 보호야생 동식물에 해제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요, 저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전문적인 용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IUCN 범주에 자료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이게 IUCN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보추나를 검색했을 때 1998년에 그 보호 동식물에서 해제가 됐다. 그 여기도 멸종동물 야생물에서 해제종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고적으로 이 보추나가 아직까지는 저도 지난번에 전라도 갔거나 이 경남에 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보호종으로 지정된 식물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한번 그 댓글에 그 자료를 좀 링크 시켜 주시면은 제가 공부를 좀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현재 제가 검색해 본 결과로는 보추나는 보호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산도 개인 산이었고 또 그것을 뭐 뽑아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심어가지고 자기 손에 닿는 지점에다 다시 심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식물 멸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쟁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산채하는 것이 이 출란을 고갈시키는 행위냐 아니면은 오히려 보호하는 행위냐, 이런 논쟁으로까지 간다 그랬어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제가 재작년에 계속 반복해서 그 내용을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우리나라 그 신문 일간지 조선일보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찬반 논쟁이 한 20년 전인가요?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출란을 산채하는 것은 야생 식물을 갖다가 황폐화시키고 멸종시키는 어떤 그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신 분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추나를 민출란 싹쓸이 해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한 달 내내, 1년 내내 뒤져서 변이종 몇 개 이렇게 캐는 것인데 그것도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란을 고갈시키는 행위는 아니다. 이 산채 행위가. 라고
반론을 제기해서 이것이 또 반론을 나오고 또 반론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다 그랬어요. 결론이 없이 끝났어요. 결론이 없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산채 행위가 출란을 고갈시키는 행위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그런 산채 영상이라든가 뭐 또 이런 제가 올리는 이런 영상에서 반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자료를 좀 링크하시거나 아니면 좀 면밀하게 좀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은 이 영상을 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에게 이제 궁금한 얘기는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고 또 더 궁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밴드가 있습니다. 출랑교실 밴드에 들어와서 밴드에서 그냥 질문을 하면 제가 즉각 뭐 1시간 이내에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밴드에는 또 그런 질문을 잘 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밴드 정도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출란에 중급 이상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특별히 궁금한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초급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래서 질문을 좀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리겠고 밴드도 활용을 좀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랑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